안녕하십니까. 언제나 소비자 편에서 방송하는 콘스탄트 김의 티스와 함께 돈 버는 아카데미. 이번 시간에는요, 돈 버는 증여가 되겠습니다. 계좌 이체를 할 때는요, 반드시 이렇게 해서 돈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만약 자산가인 부모님이 자녀에게 지속적으로 현금을 증여한다. 이랬을 때는요, 증여 기록이 남지 않기 때문에 증여세 과세는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소액일 경우가 그렇습니다. 만약에 고액이다. 이랬을 때는 사실상 증여세를 피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부모님이 자녀한테 현금을 증여하지 않고 계좌로 이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편하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랬을 때 주의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당연히 계좌 이체는 증여 기록이 남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증여세 과세를 피할 수는 없게 됩니다. 자, 다음은 자녀에게 계좌이체로 거액을 송금한 이후에 사망한 경우 이때 세금 폭탄을 맞았던 사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녀 3명한테 10년 동안 5억 원씩 준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이때는 당연히 계좌이체된 것은 증여세를 과세할 겁니다. 그리고요, 무신고 가산세라고 해서 증여세 본세의 40%를 추가적으로 가산하고요. 그 다음에 증여세를 내지 않은 기간 동안에 납부지연 가산세로 8.03%의 연단위 가산세를 물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5년 만에 증여세를 과세했다. 이랬을 때는요, 40%를 넘는 엄청난 가산세를 물어야 되니까 세금 폭탄이 아닐 수가 없겠죠. 그리고 또 상속이 발생된다면 당연히 피상속인의 10년간의 금융거래 내역을 조회합니다. 그렇게 해서 증여세를 과세하고 또 증여된 것을 또 상속세에 포함시키겠죠. 그러므로 증여가 명백하다고 생각한다면 당연히 증여세 과세 후 가산세 포함입니다. 다시 또 상속재산에 합산한 다음에 상속세를 과세합니다. 물론 증여세액 공제는 가능합니다만은요, 가산세는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증여세와 가산세와 상속세 폭탄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증여가 아니더라도 이런 경우가 있겠죠. 증여가 불분명합니다. 이랬을 때는 추정 상속 재산으로 상속세를 과세하기 때문에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계좌이체를 한다면요, 상속세나 증여세 폭탄을 피할 수가 없는데 과연 계좌이체 솔루션 무엇이 될까요?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이체 내역이라고 해서 적요 부분이 있죠. 보내는 사람이 적는 게 있고요. 받는 사람이 또 적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때 보내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 모두 다 증여로 명시를 한다면요. 예를 들어서 배우자한테는 6억 원, 10년 동안, 성년 자녀는 5천만 원, 미성년 자녀는 2천만 원, 기타 친척은 1천만 원 정도까지는요, 증여로 명시해 놓고 나더라도 면세점 증여가 되기 때문에 증여세를 물지 않습니다. 그리고 추가 증여 계획이 없다면 당연히 증여세 신고도 불필요하겠죠. 자, 그렇다면 부모님이 성년자녀한테 아니면 손자녀한테 이체하는 경우가 있겠죠. 당연히 5천만 원까지 이체하면서 증여로 기재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면세점 증여가 되고 별도의 증여세 신고는 불필요합니다. 또한 조카한테 증여로 계좌 이체할 경우가 있겠죠. 이때도 마찬가지로 1천만 원까지 이체하면서 증여로 기재한다면 면세점 증여로 증여세 한 푼도 없이 증여가 가능하고 기록이 남겠죠. 그리고 또 돈을 빌리고 상환하는 경우도 있겠죠. 이때는 채무 상환할 때 반드시 계좌이체하면서 채무 상환이라고 기재가 필요합니다. 안 그러면 다시 또 증여로 인정받다 보니까 양쪽으로 다 증여세를 물 수가 있기 때문에 조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부모님이 자녀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이후에 보증금을 상환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부모님의 아파트를 자녀한테 증여할 경우 아파트 보증금이 전세 보증금이 10억 원입니다. 그 다음에 감정평가액이 20억 원이라고 한다면 자녀는 단순 증여로 20억 원에 대해서 증여세하고 취득세를 낼 겁니다. 그리고 보증금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겠죠. 따라서 부모님은 10억 원을 반드시 보증금으로 상환해야 되는데 이때 계좌 이체할 경우에 어떻습니까? 무턱대고 그대로 그 이체를 한다면 증여로 인정받을 수 있다 보니까요. 반드시 보증금 상환이란 기재가 필요하겠죠. 이래야만 어떻습니까? 증여로 간주되지 않고 당연한 채무에 대한 상환으로 인정할 겁니다. 자, 지금까지 제 정보가 만족스러우셨다면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회원가입을 통해서 보다 다양한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차용시가 되겠습니다. 차용하는데 계좌 이체를 하는 경우에 반드시 아무런 명시를 하지 않고 보내는 것보다는 당연히 차용액으로 기재할 필요가 있겠죠.
물론 부모 자식 간의 차용은 근본적으로 증여로 간주되기 때문에 조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차용 이자에 대한 지급 문제도 있겠죠. 이것은 자녀가 빌린 사람이 원천 징수를 하고 또 빌려준 사람은 나중에 비영업 대금 이익 27.5%라고 하는 엄청난 세금과 함께 연 2천만 원 초과 시 종합과세를 당할 수 있는 리스크가 있다는 점도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 간의 차용 거래는 증여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죠. 특히 부모 자식 간에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확실하게 이것은 증여가 아니라 차용이라는 것을 증빙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필요할까요? 그러므로 개인 간 차용보다는요, 법인한테 차용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법인에 차용을 하게 된다면은 증여가 아닌 차용으로 인정받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 자녀가 최대 주주로 있는 법인에 10억 원을 부모님이 차용해 주는 경우가 있겠죠. 계좌이체로. 이랬을 때 자녀는요, 해당 법인은 차용에 대한 이자만 납부하면 증여를 의제되지 않고 당연히 차용으로 인정합니다. 이때 차용에 대한 법인의 이자 부담은요, 연 4.6% 또는 가중평균 대출 이자율을 쓰면 되는데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차용이라고 하는 가수금에 대한 이자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가수금 이익으로 1년에 1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리고요, 부모님이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지 않았습니다. 이랬을 때 소득세법에 이자를 받지 않은 것에 대한 부당행위 계산 부인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미수령 이자에 대해서 부모님에 대해서 소득세를 부과하지는 않습니다. 자, 이렇게 부모님이 자녀 법인에 돈을 빌려준 가수금 효과는 어떨까요? 바로 자녀 법인의 투자 자금으로 활용이 가능하고요. 부모님 퇴직 후 근로소득을 조금 받으면서 건보료 등을 절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녀에 대한 증여세, 상속세를 모두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자, 그러니 투자법인을 설립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가족법인, 투자법인을 설립한 이후에 설립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실은 실질적인 자산 운용이 되겠습니다. 물론 당연히 자녀들 지분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겠죠. 자녀들 지분을 99%로 하고 부모님 지분을 1%로 한다면 이 법인에서 나오는 모든 수익과 잉여금은요, 모두 자녀 몫이 되겠죠. 물론 자녀 법인에서 포트폴리오 구성은 무엇보다도 중요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연 10% 내외의 투자 수익률을 벤치마크를 목표로 해서 투자를 한다면 좋겠죠. 이때 10% 내외의 투자 수익률을 자랑할 수 있다. 이것은요, 다양한 AI 투자 상품을 활용하면 되겠습니다. 채권이라든가 미술품이라든가 펀드라든가 부동산 간접 투자 등을 통해서 효과적인 투자 수익률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투자와 절세를 동시에 할 수 있는 저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 넥스트 제너레이션 플랜을 통해서 가족 투자 법인을 설립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설립은 물론 전체적인 제안과 실행과 투자 관리가 더 중요하겠죠. 따라서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서 투자와 절세 두 마리의 토끼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요즘 이제는요, 개인 투자 시대에서 법인이 투자하는 시대가 개막되었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자, 지금까지 부모님이 자녀한테 계좌이체를 할 경우 유의점하고 그다음에 가족투자법인 NGP 플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